이번 영상에서는 5급 공채 면접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과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릴 건데 총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D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직무 역량 개별 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직가치 인성 개별 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GD라 함은 그룹 디스커션의 약자로서 그룹 토의 혹은 토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고 본인의 논거를 세워서 다른 응시자들과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6명이 한 조를 이루게 되고 3대3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그 시험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시험 진행은 30분 동안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논거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주어진 자료에는 각각 본인이 받은 입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받는 자료는 공통된 자료가 있고 또 서로 다른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30분 동안 자료를 분석하고 각 팀이 본인들의 논거를 정리한 후에는 90분 동안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90분 동안 계속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50분 정도 토론을 한 후에 면접관분들이 스톱을 하시면 나머지 40분 정도를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면접관 분들은 총 6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6분이 6명의 응시자 각각을 마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응시자들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시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자 면접관 분들이 맡은 그 응시생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2-3가지씩 꼭 하게 되고, 혹은 전체 응시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면접관 분들의 어떤 분위기나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즉 응시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생들이 어떠한 발언을 하고 또 그 발언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좀 전반적인 이미지 혹은 인상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D의 문제 예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반 토론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가끔은 특정한 입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 간의 어떤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 역량 개별 면접입니다. 앞선 GD는 단체 면접이라고 볼 수 있다면, 두 번째인 이 직무 역량 면접과 나중에 설명할 세 번째 공직가치 인성 면접은 각 모두 개별 면접입니다. 즉 응시생 1명이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 면접관은 앞서서 GD 때 참석을 하셨던 면접관 6분 중에서 각각 3분씩이 들어오십니다. 따라서 GD 때 만나뵀던 면접관 분들을 개별 면접할 때 모두 만나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D 때 어떤 인상이 개별 면접 때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GD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직무 역량 개별 면접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책 이슈를 주고서 그와 관련된 자료 4개에서 5개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 혹은 활성화 방안 혹은 해결 방안 등을 정부 보고서 형식처럼 이제 한 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주어집니다. 당신은 과기정통부 사무관인데 드론 산업이 현재 좀 침체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자료에서는 드론 산업의 어떤 현황, 그리고 실태, 문제점 등이 나오고, 그리고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힌트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잘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이 이 과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쓰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특정한 공직 상황을 한 가지를 주고서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자기 기술서라는 종이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딜레마 상황을 줍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따르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한 것이 더욱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식의 질문을 주어주고서 이를 바탕으로 자기 기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금은 시간이 빠듯합니다. 보통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한 25분, 6분 정도를 투자를 한다면 자기 기술서에 한 3분, 4분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고 아예 못 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어렵고 아마도 처음에는 GD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점점 면접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에 좀 힘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0분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기기술서를 작성한 다음에 4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8분 정도의 시간 동안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를 한 후에 이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그런 어떤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식의 질문이 들어오고 또 이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는 이 자기기술서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직가치 인성 개별 면접입니다. 이 공직가치 인성 개별 면접은 총 3개의 개별 면접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개인 경험과 관련된 그리고 공직 상황과 관련된 그리고 공직 가치 등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시험 진행은 3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자기기술서에 각각 그 3개의 면접 과제에 대한 답변을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40분 동안 이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문제 예는 보통 이제 경험과 관련돼서는 이런 식의 예가 나옵니다. 본인이 속한 그룹에서 혹은 집단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해결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경험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파생된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공직 상황과 관련돼서는 동료의 예를 들어서 동료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이런 본인의 어떤 생각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 또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직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직 가치를 잘 보여준 경험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의 긴급 재난지원금 조건에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조건을 충족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본인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앞선 2번 이제 직무 역량 면접에서 이 두 번째 질문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같이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지사항이 발표가 됐을 때 각 과목들은 어떻게 좀 더 잘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